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양 남부시장. 해가 지면 활기가 더해지는 곳이었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술 향기와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울 때면 다량주가, 월양주가라는 술집이 문을 열었다. 주인장은 24세 아름다운 아가씨 문향이었다. 문향은 아버지 대신 술집을 이어받은 후 그녀만의 방식으로 장사를 번창시켰다. 그녀의 술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주량이었다. 남자들도 따라올 수 없는 주량으로 술을 물처럼 마신다는 소문이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다. 오늘도 손님이 많군요. 문향 아가씨. 단골 손님인 늙은 장사꾼 박영감이 들어서며 말했다. 문향은 술병을 들고 미소 지었다. 네, 덕분에 오늘도 장사가 잘 됩니다. 하하, 자네 미모와 주량 덕분이지. 그런데 어쩌나 요즘 자네를 탐내는 총각들이 줄을 섰다는데. 문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호련히 술병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박영감님,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인가? 문향은 술집 한가운데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술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문향에게 쏠렸다. 저는 오늘부터 주량 대결을 통해 배피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 주량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술집이 떠들썩해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문향 아가씨. 농담이십니까? 전혀요. 진심입니다. 제 평생 술과 함께 살아왔고 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젊은 양반이 일어섰다. 그렇다면 저와 한번 겨뤄보시지요. 제 술 실력은 한양에서도 알아주는데요. 문향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저녁 해가 지면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제 주량을 이기는 사람만이 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다. 다량주가의 아름다운 주인장이 주량으로 남편을 고른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다. 특히 자신의 주량을 자랑하는 한량들과 양반 자제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침내 한양 북부의 조용한 서당에서 공부하는 한 젊은 서생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성진은 28의 선비로 학문에 정진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주도였다. 그는 자신의 주량을 자부했고 술의 맛과 향을 감별하는 안목이 뛰어났다. 성진 도령, 들었소? 남부시장에 다량주가 주인장이 주량 대결로 남편을 고른다는군요. 성진은 책을 덮고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어찌 진실일까? 세상에 그런 기이한 일이 있나? 진실이라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결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를 이긴 사람은 없다지요. 성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소 술을 사랑했고 자신의 주량에 자신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오래전부터 다량주가의 술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다. 한 번쯤 그 맛을 보고 싶었던 그였다. 내일 한번 가보겠소. 그 술집의 술맛이 어떤지, 그리고 그 주인장의 주량이 정말 소문대로인지 확인해보고 싶구려. 그날 밤, 성진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보지 못한 다량주가의 주인장과 그곳의 술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주량을 시험해볼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설렘을 느꼈다. 다음 날 저녁, 성진은 남부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방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성진은 한양 남부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지나 다량주가를 찾아갔다. 멀리서도 그 술집은 쉽게 눈에 띄었다. 등불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이 다른 가게들과 달랐다. 문 앞에 이르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귀족 가문이 자제로서 이런 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술에 대한 호기심과 소문으로만 들었던 문양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밀어넣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술집 안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일부는 주량 대결을 위해 모인 듯했다. 성진은 조용히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린 종업원이 다가와 인사했다. 무슨 술을 드릴까요? 이곳에서 가장 좋은 술을 주게. 성진이 대답했다. 잠시 후 작은 술병과 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성진은 천천히 술을 따라 한 모금 맛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놀라운 맛이었다. 부드럽지만 강한 향,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특별했다. 이 술은 그가 중얼거렸다. 마음에 드십니까?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에 성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고귀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맑고 강인했으며 미소는 따뜻했다. 당신이 문양 아가씨?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알고 계셨나요? 소문으로만 들었어. 이 술 정말 뛰어납니다. 성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문양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빚은 술입니다. 손님께서는 술을 아시는 분 같군요. 평생 술을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술은 처음입니다. 문양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기쁩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북부의 서당에서 공부하는 선비입니다. 문양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성진 도령께서는 주량 대결을 위해 오셨나요? 성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곳의 술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당신과의 대결도 해보고 싶어졌어. 그때 술집 중앙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사내가 크게 소리치며 일어섰다. 내가 전 한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시는 박달입니다. 오늘 문양 아가씨와 대결하겠소. 문양은 일어나며 성진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이 끝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양이 박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대결을 준비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문양이 선언했다. 번갈아가며 한 잔씩 마십니다. 먼저 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패배입니다. 박달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술이 물과 같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박달은 처음 몇 잔을 기세 좋게 마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말투는 흐트러졌다. 반면 문양은 10여 잔이 지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 결국 박달은 20잔을 넘기지 못하고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다. 문양은 의연하게 일어나 선언했다. 오늘의 대결은 제가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를 내뱉었다. 문양은 다시 성진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실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성진은 미소 지었다. 전혀요. 정말 놀라운 주량입니다.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도령께서도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문양이 물었다. 성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맛과 향을 음미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많이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대결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야겠소. 문양의 눈에 흥미가 스쳤다. 흥미로운 분이시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주량을 과시하기에 급급한데 저는 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은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선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 보였다.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문양이 물었다. 성진은 미소 지었다.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값을 치르고 술집을 나섰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진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다. 그가 찾은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운명의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 성진은 이튿날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서당에서 책을 읽으며 스승의 강의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다량주가 와문양에게 가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술을 따르는 우아한 손짓,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술맛이 계속 떠올랐다. 성진아, 정신이 어디가 있느냐?
스승님의 목소리에 그는 흠칫 놀랐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승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들어 너의 정신이 흐트러진 것 같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남부시장의 술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술 대결로 배필을 고른다는 기이한 이야기는 더더욱. 단지 새로운 책을 접하고 생각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스승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오늘은 이만 수업을 마치겠다. 다들 돌아가거라. 수업이 끝나자 성진의 친구 이학수가 다가왔다. 성진, 어제 다량주가 애갔던 모양이지? 성진은 놀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내 얼굴에 다 써있네. 학수가 웃으며 말했다. 어땠어? 그 유명한 문양 아가씨를 만났나? 성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났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었소. 술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열정, 주량까지 모두 소문 그대로였소. 학수가 웃었다. 자네도 그녀에게 반한 모양이군. 하하, 주량 대결에 참가했나? 아니, 어제는 단지 술맛을 보았을 뿐이요. 하지만 오늘 대결에 나서겠다는 건가? 성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를 해야겠어. 문양 아가씨의 주량은 정말 대단하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소. 학수가 궁금해했다. 어떤 준비를 할 생각인가? 먼저, 오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을 것이오.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성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진지할 줄은 몰랐네. 학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성진은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어졌어. 그것이 단지 주량 대결이라 할지라도. 저녁이 되자 성진은 다시 다량주가를 찾았다.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모두가 문양의 주량 대결을 보기 위해 모인 듯했다. 그가 들어서자 어제 그를 맞이했던 어린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문양 아가씨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진은 놀랐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소? 네, 아침부터 도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종업원은 그를 어제와 같은 자리로 안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양이 다가왔다. 오늘의 그녀는 더욱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다. 다시 오셨군요. 성진 도령.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문양은 그의 앞에 앉았다. 오늘은 대결에 참가하실 건가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왜 주량으로 배필을 고르기로 결심하셨나요? 성진이 진지하게 물었다. 문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제 아버지는 위대한 양조가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술 빚는 법뿐만 아니라 술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술은 진실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남자들이 술에 취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폭력적이 되고 어떤 이는 비겁해지죠. 하지만 드물게 술에 취해도 품위를 잃지 않고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진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현명한 결정이군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직접 술을 마셔야 하는 건 아가씨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요? 문양은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술에 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배필을 찾는 여정이라면 그 정도 수고쯤이야. 그때 큰 소란이 일었다. 사내 한 명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로 여러 하인들이 따라왔다. 저 사람은 누구지? 성진이 물었다. 문양의 표정이 굳었다. 최진수라는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이틀 전부터 계속 도전해왔지만 매번 패배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네요. 최진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문양 아가씨, 오늘은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소.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문양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성진 도령. 먼저 이자를 상대해야 할 것 같네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양은 당당하게 최진수 앞에 앉았다. 오늘도 도전하시는군요. 최 공자님. 최진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오늘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최고의 술을 가져왔어. 이것으로 대결합시다. 그는 손뼉을 치자 하인이 진귀한 도자기 술병을 가지고 왔다. 술병이 열리자 강한 향이 주변에 퍼졌다. 이것은 제 집안에서 3대째 내려온 비전의 술입니다. 알코올 함량이 매우 높지요. 이것으로 대결하면 공정할 것입니다. 문양은 술병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좋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최진수는 첫 잔을 마시고 입술을 핥았다. 어떻소? 강한 술이지요? 문양은 그의 술을 한 모금 맛보더니 미소 지었다. 확실히 좋은 술이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술병을 꺼내어 2개의 잔에 나누어 따랐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술입니다. 교대로 마시는 것이 대결의 공정성을 위해 더 좋을 것 같군요. 최진수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서로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최진수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말투가 흐트러졌다. 반면 문양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10잔이 지나고 20잔이 지나도 문양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최진수는 30잔을 넘기지 못하고 테이블에 고개를 박았다. 불가능해. 이런 주량이. 그의 말은 중얼거림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문양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최진수의 하인들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성진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진이 말했다. 그런 독한 술도 아무렇지 않게 마시다니. 문양은 웃었다. 사실 그의 술은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술을 마시는 비결은 호흡법에 있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성진은 더욱 흥미롭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흡법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요? 문양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바라보았다. 정말 도전하실 건가요? 성진 도령께서는 술을 즐기는 분 같은데 단순히 많이 마시는 대결이 즐겁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술의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한 규칙을 존중합니다. 문양은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의 주량에 도전하거나 그녀의 규칙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성진은 달랐다. 제안이 있습니다. 문양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오늘은 밤이 이미 깊었고 손님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낮에 시장 뒤편에 있는 매화정으로 오세요. 그곳에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술에 대한 진정한 대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성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매화정이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에 뵙겠습니다. 문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술집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다. 단순한 주량 대결이 아닌 뭔가 더 깊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정오, 성진은 남부시장 뒤편의 조용한 동산에 위치한 매화정을 찾았다. 작은 정자였지만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매화나무가 몇 그루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이 정자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양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좀 더 우아한 옷차림이었고 작은 술상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성진 도령. 그녀가 반갑게 맞이했다. 성진은 정중히 인사하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제가 가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성진은 영광스러움을 느꼈다. 그런 특별한 장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양은 술을 따랐다. 오늘의 술은 어제와 달리 맑고 투명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술입니다. 청운주라고 해요. 강하지만 맛이 깊고 향기로워요. 성진은 술잔을 받아들고 향을 맡았다.
정말 특별한 향이군요. 매화와 어울리는 향입니다. 잘 아시네요. 이 술은 매화가 필 때 빚기 시작해 꽃이 질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매화의 향이 은은하게 담겨 있죠. 성진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커졌다. 놀랍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문양의 눈이 반짝였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술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다. 성진 도령은 왜 학문의 길을 택하셨나요? 문양이 물었다. 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집안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시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술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보통 선비들은 술을 즐기지만 도령처럼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성진은 미소 지었다.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천지의 정기를 담은 선물이다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술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잔의 술은 저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죠. 문양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술을 빚는 과정에서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어떻게 이렇게 술에 대해 깊이 알게 되셨나요? 문양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아버지는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양조가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술 빚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3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술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술집을 운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제 술맛으로 그들의 편견을 이겨냈죠. 성진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다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취기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문양이 말했다. 이렇게 오래 술을 마셨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성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마셨으면 취했을 텐데. 혹시 문양이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대화에 취해서 술에는 취하지 않는 걸까요? 성진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술, 좋은 대화, 그리고 좋은 사람이 함께할 때 술은 더 이상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양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성진 도령,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지금까지 만난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성진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석양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양 아가씨, 제가 승부를 걸고 싶습니다. 문양은 놀란 표정이었다. 지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술을 마셨는데. 술 대결이 아닙니다. 성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만약 그 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든다면. 문양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에 든다면? 그때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든. 문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승부를 받아들이겠어요. 성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꽃잎 지는 매화정에서 술잔에 담긴 달빛 한 조각. 그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내 마음의 겨울을 녹이네. 천잔의 술보다 더 취하게 하는 그대와의 한순간의 대화. 이 취함이 영원하길 바라나니
술은 다하여도 정은 다하지 않으리. 시를 마치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문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어떻습니까?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양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술잔을 들어올렸다. 성진 도령,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제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군요. 그녀는 술잔을 그에게 건넸다. 이 술잔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의 답입니다. 성진은 그녀의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다. 내일 저녁 다량주가에서 뵙겠습니다. 성진이 말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밤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에 깊이 취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술보다도 강하고 달콤한 취기였다. 매화정에서의 만남 이후 성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서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의 마음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사랑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성진은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살아왔다. 여인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깊은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문양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롭고 강인하며 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손에는 문양이 준 술잔을 들고 있었다. 달빛이 술잔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발했다. 내일,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군. 다음 날 아침, 성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서당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었다. 바로 그의 친구 학수였다. 성진아, 큰일 났다. 학수가 급히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성진이 놀라며 물었다. 어제 네가 문양 아가씨와 매화정에서 만났다는 소문이 퍼졌어. 그런데 최진수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해. 성진의 얼굴이 굳었다. 최진수? 그 양반 자제 말이냐? 그래.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서생이 감히 내 여인에게 접근했다며 내 이름을 거론했어. 심지어 오늘 저녁 다량주가에서 너를 기다리겠다고 공언했다고 해. 성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 하지만 문양 아가씨는 그의 여인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위지로 살아가는 강인한 여인이지. 그건 그렇지만 최진수는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야. 그가 널 해칠까 걱정돼. 성진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난 약속대로 오늘 저녁 다량주가에 가야 해. 문양 아가씨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 학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내가 함께 갈게. 한편 다량주가에서는 문양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을 위해 특별한 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가씨, 오늘 왜 이렇게 들떠 보이세요? 어린 종업원 길동이가 물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그냥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그 서생 말씀이세요? 어제 매화정에서 만났다는. 문양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길동이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최진수 도령이 아침부터 여기 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문양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최진수가 여기 왔었다고? 네. 성진 도령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문양은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최진수는 단순히 주색을 즐기는 한 양이 아니었다. 그는 권세 있는 양반가의 자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야 마는 사람이었다. 길동아, 만약 최진수가 오면 내게 즉시 알려줘. 네, 아가씨. 근데 성진 도령은 어쩌시려고요? 문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도 걱정이구나. 하지만 그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 그가 오면 바로 내게 데려와. 해가 저물고 다량주가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은 최진수와 성진 사이에 대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성진과 학수는 해가 완전히 저물 때쯤 술집에 도착했다. 그들이 들어서자 술집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저기 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성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문양을 찾았다. 어서 오십시오. 성진 도령. 길동이가 다가와 인사했다. 문양 아가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길동이는 그들을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문양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다. 오셨군요. 그녀가 일어나 맞이했다. 성진은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문양은 학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친구 이학수입니다. 성진이 소개했다. 오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수에 대해 들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위험한 인물이에요. 권세와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죠. 그래도 저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최진수가 여러 하인들을 대동하고 술집에 들어선 것이었다. 어디 있느냐? 그 서생. 최진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양은 성진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성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문양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가요. 세 사람은 방을 나와 술집 중앙으로 향했다. 최진수는 이미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그의 주위에는 여러 하인들이 서 있었다. 여기 있었군. 최진수가 성진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감히 내 여인에게 접근한 놈. 성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 공자님, 문양 아가씨는 당신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인입니다. 최진수는 비웃었다. 한낱 서생이 감히 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문양이 앞으로 나섰다. 최진수 도령,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하셨군요. 하지만 제가 누구와 함께할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네가 주량 대결로 남편을 고른다고 했지?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하마.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 문양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3번이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도전은 받지 않겠습니다. 최진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그럼 이 서생이 너를 이긴 것이냐? 아닙니다. 성진 도령과 저는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을 뿐이죠. 최진수는 격분했다. 이 천한 술집 여자가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하고 이런 서생을 택한다고? 그는 손을 들어 문양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성진이 빠르게 앞으로 나서 그의 손목을 잡았다. 여자에게 손을 대다니 그것이 양반의 행동입니까? 성진이 차갑게 말했다. 최진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성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분노가 그를 덮쳤다. 내 놈이 감히. 그가 소리치며 다른 손으로 주먹을 날렸다. 성진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는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평소 활을 쏘며 단련한 덕분에 몸이 민첩했다. 하인들, 저놈을 잡아. 최진수가 명령했다. 하인들이 성진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학수도 나서서 친구를 도왔다.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만. 문양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단숨에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것은 제 술집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진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문양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술집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문양을 지지하는 듯한 표정으로 최진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최진수가 이를 갈며 말했다. 너희 모두 내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그는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술집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자 술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문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다치지 않으셨나요? 걱정 마십시오. 저는 멀쩡합니다. 성진이 미소 지었다. 학수가 다가왔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닐 거야. 최진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문양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맞아요. 그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성진 도령, 당신이 걱정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몰라요. 성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기로 결심했고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최진수는 권력이 있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저도 걱정입니다. 학수가 말을 이었다. 성진은 북부에서 유명한 학자의 제자이지만 가문이 힘으로는 최진수를 당할 수 없을 거예요. 문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성진이 물었다. 남부시장의 뒷골목에 황노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예전에 제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는 특별한 인맥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학수가 눈을 크게 떴다. 황노인이라면 그 유명한 협객 출신의 황노인을 말하는 거요?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진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황노인이 누구죠? 그는 예전에 의적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에요. 학수가 조용히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한 관리들을 혼내주던 협객이었죠. 하지만 10년 전쯤 갑자기 은퇴하고 모습을 감췄어요. 문양이 말을 이었다. 그가 남부시장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를 만난 적이 있죠. 성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비였다. 위적과 손을 잡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문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를 만나 봅시다. 성진이 결심한 듯 말했다. 문양은 그의 결정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황노인은 낮에만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성진이 동의했다. 학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친구의 결정을 존중했다. 나도 함께 가겠네. 술집의 손님들은 이제 다시 평소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진수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고 그것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그날 밤 성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학수의 집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 최진수가 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두 친구는 학수의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진아, 너 정말 문양 아가씨에게 마음이 있는 거지? 학수가 물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이끌렸어. 그녀의 지혜로움, 당당함, 그리고 술에 대한 그 깊은 이해까지. 모든 것이 특별해. 하지만 그녀는 술집 주인이야. 너의 가문에서 허락할까? 성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도 쉽지 않겠지. 하지만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싶지는 않아. 먼저 최진수의 위협에서 그녀를 지켜야 해. 학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끝까지 도울게. 친구로서 고맙다. 학수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어제와 같은 달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성진과 학수는 약속대로 다량주가 앞에서 문양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양이 말했다. 최진수의 눈이 여기저기 있을 테니까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남부시장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장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좁고 어두운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여기서는 제가 앞장설게요. 문양이 말했다. 골목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양이 특별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문양입니다. 아버지 문상직의 딸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80은 넘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문양아, 오랜만이구나. 노인이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황 할아버지. 문양이 공손히 인사했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황 노인은 성진과 학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성진 도령과 학수 도령입니다. 그들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황 노인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그들은 노인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단출했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여러 무기들이 걸려 있었고 책들도 많이 있었다. 자, 어떤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느냐? 황 노인이 차를 내리며 물었다. 문양이 최진수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설명했다. 황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진수. 그 가문은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지. 그의 아버지 최만석은 더 악랄했다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었지.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 노인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 노인은 성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는 선비로군. 학문을 닦는 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려 하나? 문양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그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노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 눈빛이 맑구나. 진심이 보이는구나. 그는 문양을 바라보았다. 문양아,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드느냐? 문양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그는 특별해요. 그는 술을 사랑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아요. 황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는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자, 그럼 내가 도와주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검을 가리켰다. 저 검은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그 힘은 여전히 남아있지. 검으로 최진수를 위협하자는 건가요? 학수가 놀라며 물었다. 황 노인은 웃었다. 아니다. 젊은이.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한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설명했다. 최진수의 약점은 그의 명성과 체면이다.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특히 술에 관해서는. 문양이 눈을 반짝였다. 그의 자존심을 이용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황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에게 공개적인 도전장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주량 대결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것으로. 어떤 대결인가요? 성진이 물었다. 황 노인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5일 후면 추석이 아니냐? 그때 시장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술의 대제전을 열 것이다. 주량뿐만 아니라 술에 대한 지식, 시짓기, 그리고 예절까지 겨루는 종합 대결이지. 문양이 눈을 빛냈다. 좋은 생각이에요. 최진수는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리니 그가 난동을 부리기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최진수가 이길 가능성은요? 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황 노인은 성진을 바라보았다. 이 젊은이를 보거라. 그의 눈빛에는 지혜가 있다. 주량으로는 문양에게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와 학문에서는 최진수를 압도할 것이다. 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이것은 승부가 아니라 지혜의 싸움이다. 황 노인이 말했다. 최진수의 진정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천박한지를. 황 노인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다. 자, 이제 도전장을 쓰자. 그리고 내 제자들이 최진수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들은 황 노인의 지시에 따라 도전장을 작성했다. 도전장에는 대결의 규칙과 시간,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양의 운명은 이 대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황노인이 도전장을 접으며 말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5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문양은 황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황 할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황노인은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의 딸답게 용기가 있구나. 자, 이제 돌아가거라. 조심해서. 세 사람은 황노인의 집을 나와 다시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나왔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가벼워진 듯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5일 후 성진이 중얼거렸다.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되겠군요. 문양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학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친구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최선을 다할 것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진수의 분노와 복수심은 단단한 벽처럼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문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관객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제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제 단골 손님들도 많을 거고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관객들이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겠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양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술을 나눠줄 수 있어요. 대제전 전에 시음회를 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제 술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고 만약 최진수가 속임수를 쓴다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학수도 동의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나는 시장의 상인들과 이야기해 볼게. 그들도 최진수의 행패에 시달려 왔으니 우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세 사람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진수의 모든 가능한 속임수에 대비했고 각 시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논의했다. 시짓기 시험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진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주제로 미리 준비해두겠습니다. 술에 대한 지식 시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양이 제안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술의 역사와 제조법,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죠. 준비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세 사람은 지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한편 최진수의 저택에서도 치열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진수는 대제전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약은 준비됐나? 최진수가 그의 측근에게 물었다. 네, 주인님. 이 약을 술에 섞으면 마신 사람은 금방 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최진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그 서생이 내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리고 문양.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는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인님,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노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무술의 대가였고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황노인?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나? 상관없다. 그의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른 측근을 불렀다. 심판들은 어떻게 됐지? 2명이 심판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주인님에게 유리하게 판정할 것입니다. 좋아. 그리고 그 서생에 대해 더 알아봤나? 측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북부 서당에서 공부하는 선비로 학문적 명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와 철학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최진수는 비웃었다. 시와 철학? 그게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술의 대제전에서는 힘과 술량이 중요하다. 그 서생은 분명 나의 술량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진수의 내면에는 약간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싶었지만 문양의 주량과 지혜, 그리고 성진의 학문적 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가 중얼거렸다.
만약을 대비해서 최진수는 자신의 계획에 더 많은 속임수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성진은 황노인을 다시 찾았다. 그는 최진수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들어오게. 젊은이. 황노인이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성진은 최진수가 약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과 심판을 매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황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네. 최진수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 비열하지. 하지만 걱정 말게. 나도 준비가 되어 있네. 황노인은 작은 병을 꺼냈다. 이것은 해독제일세. 만약 그들이 약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마시게.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작은 거울이었다. 이 거울은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거울이네. 이것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술에 무언가 섞였는지 알 수 있지. 거울을 술 위에 살짝 비추면 순수한 술은 반사가 깨끗하지만 약이 섞인 술은 반사가 흐리게 나타날 것이네. 성진은 감탄했다. 놀라운 도구군요.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황노인은 웃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과 지혜지. 나도 젊었을 때는 많은 함정에 빠졌었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개발했지. 성진은 거울과 해독제를 받아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노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하겠네. 황노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대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야. 최진수는 내 감정을 자극해 실수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네. 특히 문양 아가씨에 대한 내 감정을 이용하려 할 거야.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노인이 미소 지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네. 내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부의 적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야. 성진은 황노인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제 대제전을 단순한 승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황노인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양 아가씨의 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황노인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문상직은 내 오랜 친구였네. 우리는 젊었을 때 함께 많은 모험을 했지. 그는 뛰어난 양조가였고 나는 협객이었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의 우정은 깊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의 딸 문양을 지켜보기로 약속했네. 그녀는 그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가 그녀를 지키려 하고 있구나. 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문양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황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진심이 너를 승리로 이끌 것이네. 자, 이제 가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대제전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성진은 황노인에게 깊이 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단순히 최진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양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남은 이틀 동안 성진과 문양, 학수는 밤낮으로 준비했다. 문양은 가장 좋은 술을 선별하고 성진은 시를 연습하고 술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학수는 최진수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며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 추석 전날 밤, 세 사람은 다량주가에 모였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양이 말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자리를 준비해야 해요. 성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어요. 학수도 격려했다. 그래, 최진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리는 그의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으니까.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문양은 특별히 준비한 술을 꺼냈다. 이 술은 제가 아버지의 비법으로 만든 가장 소중한 술이에요. 용기주, 용기주라고 해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술이죠. 그녀는 3개의 술잔에 조금씩 따랐다. 이 술을 마시고 내일을 위한 용기를 얻어요. 3사람은 잔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성공을 위하여. 성진이 말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문양이 덧붙였다. 정의를 위하여. 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들은 술을 단숨에 마셨다. 놀랍게도 그 술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을 담은 상징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추석 전날의 한양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3사람의 마음은 오직 내일의 대제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성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거의 차오르고 있었다. 내일은 완전한 보름달이 될 것이다. 추석날의 보름달처럼 밝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문양 아가씨, 그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달은 그의 다짐을 듣고 있는 듯이 더욱 밝게 빛났다. 성진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그는 내일의 대제전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추석날 아침, 한양의 남부시장은 일찍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고, 특히 오늘은 술의 대제전이 열린다는 소문에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시장의 중앙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는 3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심판들이 앉을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다. 무대 주변으로는 다양한 술과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성진과 학수, 그리고 문양이 광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성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문양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유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걱정 마. 학수가 그들을 격려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어. 최진수가 어떤 속임수를 써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무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황노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하고 있었고 노인의 위엄이 느껴졌다. 왔구나. 황노인이 미소 지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심판들도 방금 도착했다. 최진수는요? 문양이 물었다.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올 것이다. 그의 하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니. 성진은 무대를 둘러보았다. 3개의 테이블 중 하나는 문양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최진수를 위한 것이었다. 각 테이블에는 다양한 술병과 잔들이 놓여 있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라. 황노인이 그들을 안내했다. 대제전은 정오에 시작된다. 성진과 문양은 각자의 테이블로 향했다. 학수는 관객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최진수의 하인들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광장은 더욱 붐볐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대결을 보기 위해 서로 밀치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마침내 북소리와 함께 최진수의 일행이 도착했다. 최진수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교만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오호, 벌써 준비가 다 됐구나. 최진수가 비웃듯이 말했다. 문양 아가씨, 오늘 내 신부가 될 준비는 됐소? 문양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당신의 신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최진수는 성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 서생, 오늘 네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성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겨루시죠. 최 공자님. 최진수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하인들은 주변에 퍼져 관객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드디어 정오가 되었다.
황노인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큰 소리로 선언했다. 한양의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례 없는 수레 대제전을 시작합니다. 이 대결은 문양 아가씨의 주량 대결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진 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격의 겨룸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황노인은 계속해서 대결의 규칙을 설명했다. 대결은 4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술의 맛을 알아맞히는 시험. 둘째, 시를 짓는 시험. 셋째, 주량 대결. 넷째, 술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시험입니다. 각 시험에서 이긴 사람에게 1점이 주어지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황노인은 3명의 심판을 소개했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존경받는 3분의 심판을 모셨습니다. 한양의 대학자 이윤석 선생님, 조선 최고의 양조가 박태호 선생님, 그리고 궁중의 주방 책임자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3명의 심판들이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성진은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학수의 정보에 따르면 이 중 2명이 최진수에게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노인이 선언했다. 하인들이 각 테이블에 3개의 작은 술병을 가져다 놓았다. 각 병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단지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술의 맛을 알아맞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3가지 술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양조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자신 없어하는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문양의 가르침을 상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술의 맛과 향을 구별하는 법을 꼼꼼히 가르쳐 주었다. 그는 첫 번째 술병을 열고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다. 그런 다음 아주 조금만 따라 맛보았다. 그는 입안에서 술을 굴리며 그 맛을 분석했다. 이것은 매실향이 강하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마도 5년 이상 숙성된 매실주일 거야. 그는 나머지 2술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술은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는 청주였고, 세 번째 술은 강한 알코올 향이 나는 소주였다. 각자 분석이 끝나자 심판들이 차례로 답을 물었다. 먼저 최진수의 차례였다. 첫 번째 술은 보통의 매실주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청주, 세 번째는 소주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깊이가 없었다. 다음은 문양의 차례였다. 첫 번째 술은 7년 숙성된 남부지방의 매실주로 품질이 좋은 매실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온도 조절을 잘한 것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술은 북부지방에서 생산된 청주로 약간의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 이는 쌀의 품종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술은 증류 방식으로 만든 소주로 특히 밀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상세한 설명에 관중들은 감탄했다. 마지막으로 성진의 차례가 되었다. 성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첫 번째 술은 매실주입니다. 특히 향이 짙고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좋은 것으로 보아 최소 5년 이상 숙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술은 청주인데 쌉싸름한 맛이 도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품종의 쌀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술은 소주로 알코올 함량이 높고 약간의 곡물 향이 느껴집니다. 심판들은 서로 상의한 후 첫 번째 시험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시험의 승자는 문양 아가씨입니다. 그녀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문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진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최진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 성진은 문양에게 미소 지으며 축하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도 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로 화답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기대했던 대로 문양이 이겼다. 그녀는 술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해박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노인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두 번째 시험은 시를 짓는 시험입니다. 각자 술을 주제로 한 시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시진, 약 2시간입니다. 하인들이 각 테이블에 붓과 먹, 종이를 가져다 놓았다.
성진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학문을 닦아온 선비로서 시짓기는 그의 특기였다. 시작. 황노인의 선언과 함께 세 사람은 붓을 들고 시를 짓기 시작했다. 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술이라는 주제는 광범위했다. 단순히 술의 맛과 향을 노래할 수도 있고 술이 주는 취기와 해방감을 표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싶었다. 그는 문양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 그들이 나눈 대화, 그리고 매화정에서의 그 특별한 순간. 술은 그들을 연결해준 매개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술의 취기를 넘어 더 깊고 진실된 것이었다. 영감이 떠올랐다. 성진은 붓을 들고 유려한 필체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한편 문양도 열심히 시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선비처럼 시를 많이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문학적 소양을 배웠고 무엇보다 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있었다. 최진수는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문학에 관심이 적었고 시를 짓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하인 중 하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 하인은 미리 준비한 시를 살짝 보여주려 했지만 황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찔하고 물러났다. 시간이 흘렀다. 관중들은 세 사람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한 시즌이 지나 황노인이 시험 종료를 선언했다. 이제 각자의 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수 도령부터. 최진수는 자신이 쓴 시를 들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 없는 표정이 역력했다. 술이여, 붉은 빛깔 아름답구나. 한 잔 들이켜면 근심 잊혀지고, 두 잔 마시면 용기가 솟아나네. 세 잔이면 천하를 얻은 듯하네. 나의 신부여, 술잔을 들라. 그의 시는 평범했고 깊이가 없었다. 관중들의 반응도 미온적이었다. 다음은 문양의 차례였다. 문양은 우아하게 일어나 자신의 시를 읽었다. 술은 생명의 물, 오랜 세월을 담아 햇살과 바람, 대지의 전기를 품고 장인의 손길 거쳐 탄생하는 신비. 첫 모금은 인생의 쓴맛을 닮았으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 진정한 감동이 가슴에 퍼지네. 술잔에 비친 달빛처럼 맑고 깊은 진실이 그 안에 있으리. 그녀의 시는 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관중들은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다. 마지막으로 성진의 차례가 되었다. 성진은 차분하게 일어나 자신의 시를 읊기 시작했다. 취하지 않은 사랑. 천잔의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이유. 그대의 눈빛이 내 마음을 맑게 하기에. 술은 단지 매개일 뿐. 우리를 잇는 다리. 진실된 만남은 취기보다 더 깊은 황홀함. 100년의 세월로 빚은 술보다 진한 것은 한순간 마주친 그대와의 인연. 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물처럼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대. 시처럼 맑은 그대의 마음에 취하니. 이것이 진정한 취함이라면 평생 술 없이도 취하고 싶네. 성진의 시가 끝나자 광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의 시는 단순히 술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의 깊은 인연과 사랑을 표현했다. 그것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났지만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있었다. 문양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성진의 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아름답게 담아낸 시였다. 심판들은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시험의 승자는 김성진 도령입니다. 그의 시는 문학적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술이라는 주제를 가장 창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렀다. 성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진수는 화가 난 듯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제 대결의 점수는 문양 1점, 성진 1점, 최진수 0점이었다. 최진수는 다음 시험인 주량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잠시 휴식 후 세 번째 시험인 주량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노인이 선언했다. 사람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닭과를 즐기며 지금까지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진은 문양에게 다가갔다.
아가씨의 시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도령의 시는 더 아름다웠어요. 그 시를 들으며 제 마음이 떨렸답니다. 다음 시험이 걱정됩니다. 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주량으로는 최진수에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양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계획이 있잖아요. 잠시 후 황노인의 신호로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시험은 주량 대결입니다. 황노인이 선언했다. 각자 동일한 양의 술을 마시고 가장 오래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인들이 커다란 술병과 잔을 가져왔다. 그것은 특별히 준비된 고량주였다. 알코올 함량이 매우 높은 강한 술이었다. 각자 10잔씩 마시겠습니다. 한 잔에 한 양, 약 40ml씩입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함께 마시기 시작하세요. 성진은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이 시험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는 술을 즐기지만 문양이나 최진수처럼 강한 주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황노인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세 사람은 첫 번째 잔을 들어 동시에 마셨다. 강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한 열기를 느꼈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술이 계속 이어졌다. 최진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시험에서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잔까지 마쳤을 때 성진은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문양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최진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여덟 번째 잔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진은 명백히 취기가 올라와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다. 문양은 조금 홍조를 띄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진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군. 최진수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빨리 취한 적이 없는데.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자신의 하인과 마주쳤다. 하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최진수는 화가 난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일어난 일은 이러했다. 학수가 최진수의 하인들 사이에 심어놓은 사람이 최진수의 계획을 역이용한 것이다. 최진수는 성진과 문양의 술에 약을 타려 했지만 학수의 사람이 오히려 최진수의 술에 무해하지만 취기를 빠르게 올리는 약초를 섞어놓은 것이었다. 아홉 번째 잔을 마시자 최진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테이블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완전히 취해버린 것이었다. 최진수 도령이 더 이상 마실 수 없습니다. 심판이 선언했다. 마지막 10번째 잔을 마신 후 심판들은 성진과 문양의 상태를 점검했다. 둘 다 취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명료했다. 놀랍게도 이번 시험은 무승부입니다. 김성진 도령과 문양 아가씨 모두 10잔을 마치고도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내뱉었다. 누구도 성진이 이렇게 강한 주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성진 자신도 놀랐다. 그는 황노인이 준 해독제를 마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다. 이제 대결의 점수는 문양 1.5점, 성진 1.5점, 최진수 0점이었다. 최진수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었다. 하인들이 최진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취해 있었지만 마지막 시험에 참가하기를 고집했다.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노인이 선언했다. 네 번째 시험은 술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시험입니다. 심판들이 각자에게 3가지 질문을 할 것이며 정확히 답변한 수에 따라 점수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심판이 최진수에게 질문했다. 조선의 전통주 중 삼해주의 특별한 제조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진수는 여전히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중얼거리며 대답했다. 삼해주, 그것은 3년 동안 숙성시키는 술이죠. 오답입니다. 심판이 말했다. 삼해주는 3번 덧술을 하여 만드는 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도 최진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0점을 받았다. 다음은 문양의 차례였다. 그녀는 3질문 모두 완벽하게 대답했다. 특히 마지막 질문인
술의 저장과 숙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에 대해 그녀는 온도, 습도, 용기의 재질,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처음 두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지만 마지막 질문인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전통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는 약간 헤맸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차이점은 설명할 수 있었다. 심판들의 평가 결과 문양은 3점 만점, 성진은 2.5점, 최진수는 0점을 받았다. 이것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황노인이 선언했다. 최종 점수를 합산하겠습니다. 관중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최종 결과는 문양 아가씨 4.5점, 김성진 도령 4점, 최진수 도령 0점입니다. 술의 대제전의 승자는 문양 아가씨입니다.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문양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성진도 기쁜 표정으로 문양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에게 있어 이 대결은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최진수를 물리치고 문양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 최진수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그의 하인들이 그를 부축해 무대에서 내려가려 할 때 그는 갑자기 소매에서 단검을 꺼냈다. 이런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가 소리쳤다. 문양, 너는 내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관중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성진이 재빨리 문양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 문양이 외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최진수의 단검은 성진에게 닿지 못했다. 황노인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최진수의 손목을 잡아 단검을 떨어뜨렸다.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네. 황노인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이미 패배했어.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시장의 순찰병들이 달려와 최진수를 체포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시도한 죄로 관가로 끌려갔다. 위기가 지나가고 황노인은 무대 중앙으로 돌아와 선언했다. 이것으로 술의 대제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승자인 문양 아가씨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축제의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다. 문양은 성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성진 도령. 당신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성진은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승리는 온전히 아가씨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떤 술보다도 깊은 취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취기였다. 추석의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광장의 사람들은 이제 대제전에서 축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시작되었다. 성진과 문양, 그리고 학수와 황노인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한강변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말 멋진 승리였어요. 학수가 축하했다. 모두의 도움 덕분이에요. 문양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황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최진수의 위협에서 벗어났구나. 그는 오늘의 치욕을 잊지 못할 것이고 한동안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노인은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지. 인생은 마치 술과 같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지. 문양은 성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으니까요. 성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가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완전히 떠올랐다. 그 밝은 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것은 어떤 술보다도 강하고 어떤 취기보다도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술의 대제전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한양의 거리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무성했다. 사람들은 문양의 놀라운 주량과 지식, 성진의 뛰어난 시,
그리고 최진수의 치욕스러운 패배와 광기 어린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대제전의 마지막 순간 최진수가 단검을 들고 문양을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은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진수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시도로 관아에 구금되었다가 그의 가문이 영향력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그의 명성은 완전히 실추되었다. 그는 한양을 떠나 지방의 영지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량주가는 다시 문을 열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모두가 술의 여왕이라 불리게 된 문양을 보고 그녀의 명품 술을 맛보고 싶어 했다. 문양은 바쁜 와중에도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다. 성진은 술의 대제전 이후 서당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남부시장의 다량주가에 가 있었다. 그는 틈날 때마다 문양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스승이 급히 그를 찾았다. 성진아, 큰일이다. 스승이 서둘러 말했다. 방금 사연왕후 위사자, 사자가 왔었다. 왕후께서 네가 지은 시를 보고 크게 감명받으셨다고 한다. 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궁중교수는 많은 선비들이 꿈꾸는 자리였다. 왕실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가문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 분명했다. 정말입니까, 스승님? 성진이 겨우 말을 이었다. 스승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 내일 아침 궁으로 들어가 왕후님을 아련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거라. 성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이 떠나자 성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분명 축복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궁중교수가 된다는 것은 궁 안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되면 문양과는 성진은 서둘러 서당을 나와 남부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 소식을 문양에게 전해야 했다. 다량주가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다. 문양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진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성진 도령, 어서 오세요. 그녀가 반갑게 맞이했다. 성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양은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길동에게 잠시 자리를 맡기고 성진과 함께 뒤편의 조용한 방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문양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성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연왕후께서 저를 궁중교수로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문양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네, 큰 영광입니다만. 성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문양은 그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하지만 궁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이군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문양의 손을 잡았다. 문양 아가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술의 대제전 이후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문양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당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우리는 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문양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의 사랑은 거리로 멀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궁에서 교수직을 맡고 저는 여기서 술집을 계속 운영하면 됩니다. 틈이 날 때마다 만나면 되죠. 성진은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궁중교수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니까요. 그렇다면 문양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지만 당신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어요. 문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성진이 궁중교수가 된다면
그들의 만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진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진 도령,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재능은 더 넓은 세상에서 빛나야 해요.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성진은 그녀의 이타적인 마음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문양 아가씨,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만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궁중교수가 되어 명예와 안정을 얻는다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양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궁에 가서 왕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 기회를 거절하면 앞으로의 관직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성진은 미소 지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학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책을 저술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는 문양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행복할 것입니다. 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성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황노인이 들어왔다. 아이고, 방해했구나. 황노인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아닙니다. 황 할아버지. 문양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황노인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찾아왔다네. 하지만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성진이 상황을 설명했다. 궁중교수 제안과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해 황노인은 진지하게 들었다. 황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군. 하지만 내가 가져온 소식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황노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방금 궁에서 온 옛 제자를 만났다네. 그에 따르면 왕후님께서 문양의 술에 대해서도 들으셨다고 해. 특히 술의 대제전에서 보여준 그녀의 술에 대한 지식과 양조 실력에 관심이 많으시다더군. 문양은 놀란 표정이었다. 저의 술이요? 황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왕후님께서는 궁중연회에서 사용할 특별한 술을 찾고 계시다고 해. 그리고 내일 성진이 아련할 때 문양의 술을 가져와 소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셨다고 하더군. 성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문양 아가씨도 함께 궁에 갈 수 있을까요? 황노인은 웃었다. 그건 아마도 가능할 것 같다. 왕후님께서 직접 술에 관심을 보이셨으니 양조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 문양은 흥분된 표정이었다. 정말요? 제가 궁에 갈 수 있다니. 그렇다면 성진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왕후님께서 문양 아가씨의 술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그녀가 궁중의 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문양의 술은 정말 특별하니까. 그리고 왕후님께서는 재능 있는 이들을 아끼시는 분이시지. 문양과 성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가능성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만약 문양이 궁중의 술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함께 궁에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술집을 두고 궁에 들어가면 다량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황노인이 대답했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길동과 다른 직원들에게 술 빚는 법을 가르쳤잖니? 그들이 술집을 지키면서 너는 때때로 나와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궁중의 일도 매일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성진은 희망에 차 있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군요. 우리 둘 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문양도 기뻐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저 같은 평민이 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술집 주인인데. 황노인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말 거라. 재능은 신분을 뛰어넘는 법이야. 왕후님께서 내 술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해질 거야.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
성진은 황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황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네요. 그것이 내 역할이지. 황노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둘은 서로에게 진정한 짝이란다. 그런 인연을 돕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야. 문양은 황노인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황노인은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준비해야 할 일이 많구나. 내일 아침 일찍 궁에 가기 위해 최고의 술을 준비해야 해.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술을 가져갈게요. 특히 왕후님을 위한 특별한 술도 준비하겠어요. 성진의 마음은 이제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더 이상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운명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이다. 그 길은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날 밤, 문양은 밤새 특별한 술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비전의 기술을 모두 동원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과 희망을 담은 작품이었다. 성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내일의 아련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는 왕후님께 올릴 특별한 시를 지었다. 그 시에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과 충성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설렘과 긴장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일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양의 두 영혼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함께하는 미래, 서로의 재능을 인정받으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였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른 아침, 성진과 문양은 황노인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향했다. 문양은 평생 처음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어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특별히 고른 비단 한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버지의 비법으로 빚은 3가지 특별한 술을 준비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성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가씨의 술은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합니다. 왕후님께서 반드시 알아보실 겁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니 용기가 납니다. 황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지난밤 궁의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 문양이 함께 아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그들이 궁 앞에 도착하자 황노인의 지인인 궁중관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3사람을 안내하여 신하들이 왕후를 아련하는 별도의 건물로 안내했다. 왕후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새로운 궁중교수와 특별한 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관리가 말했다.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긴 복도를 지나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여러 신하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상단에는 사연왕후가 앉아 있었다. 왕후는 40대 중반의 고귀한 분위기를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혜롭고 온화했다. 성진과 문양, 그리고 황노인은 예의를 갖추어 깊이 절했다. 일어나시오. 왕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진 선비가 맞소? 성진은 공손히 대답했다. 네, 마마, 이 김성진입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왔습니다. 왕후는 미소 지었다. 그대의 시를 읽어보았소. 취하지 않은 사랑이란 시가 특히 감동적이었소. 그런 깊은 감성과 문학적 재능을 지닌 이가 궁중교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소. 성진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과분한 칭찬 감사합니다. 마마. 왕후의 시선이 문양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분은 황노인이 한 걸음 나서서 설명했다. 마마, 이는 다량주가의 주인 문양이라 하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양조가이며 술의 대제전에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성진 도령의 시, 취하지 않은 사랑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왕후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 유명한 술의 대제전의 승자군요. 그 이야기는 들어보았소. 매우 흥미로웠소. 문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마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대의 술은 매우 특별하다고 하던데. 왕후가 말했다. 문양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제 아버지로부터 배운 비법으로 빚은 술들입니다. 오늘 마마를 위해 3가지 특별한 술을 가져왔습니다. 왕후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한번 맛보고 싶소. 가져와 보시오. 문양의 하인이 조심스럽게 술병과 작은 술잔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문양은 상자를 열고 첫 번째 술병을 꺼냈다. 그것은 맑고 투명한 술이었다. 이것은 청운주라고 합니다. 매화가 필 때 빚기 시작해 꽃이 질 때 완성되는 술입니다. 맑은 정신과 높은 이상을 상징하지요. 문양이 설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을 작은 잔에 따랐다. 하인이 그 잔을 왕후에게 전했다. 왕후는 잔을 들어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랍군요. 이렇게 맑으면서도 깊은 맛은 처음입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다음은 매화주입니다. 매화의 향기와 단맛이 특징인 술로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의 강인함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술 역시 왕후의 극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문양은 특별히 준비한 세 번째 술을 꺼냈다. 그것은 붉은 빛을 띤 술이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 특별히 마마를 위해 준비한 왕우주입니다. 오미자와 산수유, 그리고 9가지 약재를 넣어 빚은 술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왕후는 세 번째 술을 맛보고 감탄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하군요. 맛도 훌륭하지만 마신 후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문양은 고개를 숙였다. 네, 마마. 그것은 술에 포함된 약재들의 효능입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북돋아주지요. 왕후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대의 시와 이 술이 묘하게 어울리는군요. 둘 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마마의 말씀이 과분합니다. 왕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린 듯했다. 김성진, 그대를 궁중교수로 임명하겠소. 왕자와 공주들에게 시와 문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오. 성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큰 영광입니다. 마마. 그리고 문양. 왕후가 계속했다. 그대의 술은 정말 특별하오. 궁중 연회와 제사에 사용할 술을 그대가 담당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소? 문양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마,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왕후는 미소 지었다. 좋소. 두 분 모두 오늘부터 궁에서 지내게 될 것이오. 성진은 교수 관사에, 문양은 궁중 양조장을 맡게 될 것이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소? 성진과 문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황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두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한 가지 더, 왕후가 말했다. 문양, 그대는 다량주가도 계속 운영하고 싶을 것이오. 걱정 마시오. 주중에는 궁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술집으로 돌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소. 문양은 감사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마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련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궁을 나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믿기지 않아요. 문양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궁중 양조장을 맡다니. 성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의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황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다네. 때로는 운명이란 것이 참 신기하단다. 황노인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양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황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다네. 모든 것은 너희의 재능 덕분이야. 나는 단지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줬을 뿐이지.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황노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황노인이 말했다. 궁중 생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규칙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지.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문양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다량주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궁에 있는 동안 걱정 마라. 황노인이 말했다.
길동이가 잘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말마다 돌아가 볼 수 있잖니. 특별한 술의 양조법도 그에게 가르쳐 놓았잖니.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길동이는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어요. 아버지의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술 빚는 법은 충분히 가르쳐 놓았어요. 그럼 걱정할 것 없구나. 황노인이 미소 지었다. 네가 궁에서 배우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결국 다량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술에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성진도 그녀를 격려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양은 성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는 함께해요. 일주일 후, 성진과 문양은 완전히 궁중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성진은 왕자와 공주들에게 시와 문학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암기와 반복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왕자와 공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문양은 궁중 양조장을 새롭게 정비했다. 오래된 도구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양조법을 도입했다. 그녀가 빚은 술들은 곧 궁중연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사연왕후는 문양의 왕우주를 매일 저녁 한 잔씩 마시며 건강을 챙겼다. 두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지냈다. 저녁이면 궁의 작은 정원에서 만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시를 읊거나 술을 음미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진이 문양의 양조장을 찾았다. 그녀는 새로운 술을 실험하고 있었다. 어떤 술을 만들고 계신가요? 성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문양은 미소 지었다. 이번 추석 연회를 위한 특별한 술이에요. 명월주라고 부르려고 해요. 달빛처럼 맑고 밝은 술이 될 거예요. 성진은 감탄했다. 아가씨의 창의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매번 새로운 술을 만들어내시니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문양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네요. 성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아가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그는 봉투에서 말린 꽃잎 몇 조각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북쪽 지방에서 온 학자로부터 받은 특별한 꽃잎입니다. 설련이라고 해요.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한 꽃이죠. 이 꽃잎을 술에 우려내면 특별한 향과 맛이 난다고 합니다. 문양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귀한 것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성진은 웃었다. 우연한 기회였어요. 그 학자가 제 수업을 참관하러 왔다가 문학 토론을 하게 되었죠. 그분이 제 시를 좋게 보셨고 이 꽃잎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이것으로 특별한 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양은 감동한 표정으로 꽃잎을 받아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것으로 최고의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양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성진은 심호흡을 했다.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다량주가에서 아가씨를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아가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추이 반지가 들어있었다. 문양 아가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진 도령,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성진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아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순히 좋은 술을 찾아 다량주가를 방문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술보다 더 귀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가씨입니다. 문양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량으로 남편을 고르겠다는 우스운 선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성진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진정한 의미에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맑고 선명할 테니까요. 문양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취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 그들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성진과 문양의 혼례가 열렸다. 사연왕후의 특별한 배려로 혼례는 다량주가 근처의 넓은 정원에서 진행되었다. 그곳은 문양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많은 손님들이 참석했다. 궁의 관리들, 성진의 서당 동료들, 문양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남부시장의 상인들까지. 특히 황노인은 자신이 키운 두 젊은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진과 문양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둘 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혼례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특별히 준비한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것은 문양이 성진이 준 설련 꽃잎으로 만든 백년주였다. 그 술에는 두 사람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군요. 성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술을 함께 마시게 될 거예요.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콤한 그 술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진이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맑고 선명할 테니까요. 문양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우리의 취하지 않은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술의 여왕과 시의 선비,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이제 평생의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빚어낼 인생의 술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맛을 지닐 것이었다. 달빛 아래 두 연인의 실루엣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것은 마치 두 종류의 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취하지 않은 사랑.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영원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